네, 안녕하세요. XM 웹이나 이번 시간 진행을 맡게 된 APM팀의 한승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 기초에 대해서 웹이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진행 순서 목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주요 성능 이슈 발생 유형, 그래서 JVM 운영 상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이슈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다양한 성능 이슈 유형 중에 흰 메모리와 관련해서 흰 메모리 부족 발생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어서 이제 JVM 흰 메모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JVM 흰 메모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흰 메모리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살펴볼 부분은 이제 주요 성능 이슈 발생 유형입니다. 주요 성능 이슈 발생 유형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요. 그 일단은 JVM 운영하는 상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이슈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잘못된 용량 산정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요즘 들어서는 이제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긴 한데요. 몇 년 전만 해도 그 초창기 용량 산정을 잘못해서 실제로 오픈했을 때 예상했던 그 사용자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캐파 산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드웨어 처리량을 초과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성능 이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실제로 용량 산정이 잘못됐다 보니 그 아키텍처 자체를 구성을 좀 잘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성능 이슈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그 용량 산정에 의한 성능 이슈들이 종종 발생을 하긴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흰 메모리 부족과 관련된 성능 이슈인데요. 흰 메모리 부족은 요즘도 이제 계속해서 종종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입니다. 일단은 흰 메모리 부족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우도 메모리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흰 메모리에서 아우도 메모리가 발생하는 케이스. 아우도 메모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흰 메모리 크기를 절대적으로 작게 잡았을 때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 누수가 있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우도 메모리 발생을 하면서 서비스가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웃도어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예 서비스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인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가비지 컬렉션 관련 부분은 실제 이제 서비스 자체가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연이 발생하는 이런 케이스니까 분석이라든지 원인을 찾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관리 포인트로 이렇게 다뤄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흰 메모리 부족과 관련된 이슈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성능 이슈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웹 서비스 자체가 백엔드 쪽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어와서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사용자 요청에서 그 데이터를 읽어오는 과정에서 DB 쪽의 성능 이슈에 의해서 전체적인 응답 시간이 영향을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비효율적인 SQL 문장에 의한 성능 지연 이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DB 환경에 의해서 성능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제 그 SQL이 튜닝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DB 튜닝이 또 되어 있지 않으면 성능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제 DB에서 이제 응답이 느림으로 인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이슈에 의해서 와스 쪽에서는 그 DB 커넥션 설정 이런 부분들, 가용 커넥션이 부족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커넥션 개수 자체를 초창기 개수 자체를 잘못 선정해서 부족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실제 DB 쪽에 그 응답이 느림으로 인해서 커넥션이 부족해지는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성능 이슈 이런 유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잘못된 업무 로직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순수하게 개발과 관련된 이슈 발생 유형인데요. 실제 이제 개발 단계에서 그 프레임워크 구조와 맞지 않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로직 구현을 잘못함으로써 이제 동기화나 뭐 스레드 처리, 방법문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로직 구현을 잘못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지연되는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인데요. 이제 성능 모니터링 체계 미국 측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이슈 유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초창기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운영한 이후에 업무 증가 아니면 사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성능 변화, 실제 초창기에 그 잡았던 용량 산정, 그 부분은 이제 초과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 모니터링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경우, 모니터링 체계가 잡혀 있다면 기존에 이제 계속 누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가 잡히게 될 텐데, 실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는 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이슈 발생 유형, 이렇게 해서 주요 이제 그 와스, JVM 운영하실 때 발생할 수 있는 성능 이슈 크게 5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슈 발생 유형은 이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 몇 가지를 좀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슈 유형 중에 이제 흰 메모리와 관련된 발생 이슈,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JVM 운영 중에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고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슈 유형이 이제 흰 메모리와 관련된 유형이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그 기본적인 흰 메모리 자체가 가용 메모리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OS 안에서 이제 흰 메모리가 일단 세팅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OS 자체가 OS 메모리 안에서 설정된 크기만큼 기본적인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용 메모리 크기 제약에 따른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JVM 비트에 따른 메모리 크기 제한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거의 32비트 JVM을 쓰시지는 않는데요. 초창기에는 그 32비트 JVM에서는 메모리 사용률이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그 메모리 크기가 작게 잡혀 있어서 이슈가 발생하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이제 흰 메모리 자체가 멀티스레드의 공유 자원이라는 이런 그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사용자의 요청을 여러 멀티스레드에서 처리하는데 이 공유 자원으로서 흰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 이 부분 때문에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모리 해제 자동화 부분인데요. 흰 메모리 같은 경우는 그 메모리를 해제하는 작업 자체가 JVM에서 자동으로 수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 자체를 이제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이제 명칭을 부여를 했는데요. 이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 메모리 관리가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흰 메모리 부족이라든지 흰 메모리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 메모리 부족 발생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흰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흰 메모리가 그 관련된 이슈가 왜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으로 이제 JVM 흰 메모리의 구조 부분입니다. 일단 그 JVM 흰 메모리의 특징입니다. 흰 메모리의 특징을 보시면 일반 어레이 객체 저장 공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에 따른 그 클래스라든지 오브젝트들을 생성해서 할당하는 공간, 이런 공간을 JVM 흰 메모리 상에 할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흰 메모리의 부족에 따라서는 서비스가 안 될 수도 있고 어플리케이션이 지연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JVM 프로세스 내에서 모든 스레드가 이제 공유하는 공간이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메모리 할당 인스트럭션만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해제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개발자라든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인스트럭션은 명시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지만 해제 부분은 할 수가 없다. 네 번째로는 메모리 해제에 관련된 부분은 가비지 컬렉션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실제 구조 부분은 JVM 벤더별로 구현 부분은 다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이어서 벤더별 JVM 구조에서 흰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실 부분은 그 JVM 벤더 중에서도 핫스팟 계열 JVM의 오브젝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스팟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오브젝트하고 어레이 오브젝트 두 가지 이제 구조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마크워드, 클래스 어드레스라고 하는 헤더부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실제 데이터가 담기는 오브젝트 데이터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헤더부 중에서도 이제 마크워드라고 하는 부분은 그 실제 헤더에 대해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대한 마킹과 관련된 플래그 세팅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헤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오브젝트에 락을 건다든지 아니면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크워드 영역에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영역은 클래스 어드레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 이 오브젝트에 대한 메타 정보, 메타 정보는 별도의 그 영역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메타 정보에 대한 그 저장된 공간, 메모리 주소 번지를 저장하는 영역이 이 클래스 어드레스라고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레이 오브젝트 부분은 그 일반 오브젝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크워드라는 부분하고 클래스 어드레스가 존재를 하고요. 한 가지 영역이 더 있습니다. 헤더부의 어레이 사이즈. 그래서 실제 이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어레이 사이즈까지 헤더에 기록을 해서 전체 길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오브젝트와 어레이 오브젝트가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볼 부분은 이제 그 하스팟 JVM 흰 메모리의 구조. 보시는 것처럼 하스팟 계열의 흰 메모리의 가장 큰 특징은 제너레이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JVM 1.7까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1.7까지의 메모리 구조와 1.8부터의 메모리 구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하스팟 계열의 JVM 같은 경우는 제너레이션 구조로 해서 0 영역, 올드 영역, 그리고 메소드 에어리어 이렇게 흰 메모리를 나눠서 관리를 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이제 그 JVM, 하스팟 계열 JVM 힙의 특징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가 프로모션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흰 메모리와 관련된 다양한 메모리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설정을 옵션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제 이제 그 메모리와 관련된 튜닝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JVM 힙 쪽에 어떤 사용자 요청에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면 최초로 오브젝트가 생성되는 구간은 이 에덴 영역에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오브젝트는 계속해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실제 오브젝트가 지금 레퍼런스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도 오브젝트 레퍼런스가 살아있는 것 같은 경우는 서바이버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올드 영역으로 계속해서 복사가 일어나는 이런 과정을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올드 영역에서 오브젝트가 가비지 컬렉션이 돼서 해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부분을 가비지 컬렉션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경우는 하스팟 계열에서는 0 영역하고 올드 영역의 가비지 컬렉션이 각각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펌이라고 하는 메소드 에어리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클래스의 메타 정보가 저장되는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하스팟 계열 JVM에서 제공하는 힙 사이징 관련, 핀 메모리와 관련된 옵션들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옵션 같은 경우는 일부, 극히 일부의 옵션이고요. 실제로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더 많이 제공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리 사이즈 지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옵션들 몇 가지만 여기에 이제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옵션 같은 경우는 1.7까지만 사용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가장 하단에 있는 펌 사이즈와 관련된 옵션은 JVM 1.7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보실 부분이 이제 1.8 자바 1.8 이후의 흰 메모리 구조입니다. 보시면 이제 크게 변화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이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니고 영역하고 올드 영역 아니면 뭐 에덴 서바이버, 테뉴어드 이런 영역들은 동일하게 존재를 하는데 맨 뒤에 보시는 메소드 에어리어 부분이 명칭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1.7까지는 이제 펌이라고 불렸던 영역이 자바 1.8부터는 메타스페이스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메타스페이스가 어떠한 변경을 가지고 왔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8에서는 이제 메타스페이스라는 영역을 공간을 도입을 하면서 실제로 그 메타스페이스간의 역할은 기존의 이제 펌 영역을 대체해서 사용하는 이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메타 정보를 관리하는 공간, 그런 목적은 동일한데요. 명칭을 바꾸면서 실제 이제 몇 가지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메타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OS의 남은 여유 공간, 네이티브 메모리 공간 중에서 동적으로 크기를 조정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이제 펌 영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펌의 맥스 사이즈, 기본 사이즈와 맥스 사이즈를 지정해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실제 펌 영역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펌과 관련된 OOM이 종종 발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제 1.8에 와서는 메타스페이스 영역으로 바꾸면서 맥스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지정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를 지정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펌 방식과 동일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맥스 사이즈를 지정을 안 하시게 되면 OS의 가용 공간 안에서 실제 메모리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원 지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가비지 컬렉션은 이제 뒤이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은 그 지원 지시라고 하는 부분이 자바 1.7부터 추가적으로 가비지 컬렉션이 기능이 지원이 됐다. 이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고 뒤쪽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스페이스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8에서는 옵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1.7까지의 펌 사이즈하고 맥스 펌 사이즈라고 하는 흰 메모리와 관련된 옵션이 메타스페이스 사이즈, 맥스 메타스페이스 사이즈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7에서 이제 운영하시다가 1.8로 만약에 그 JVM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경우에 펌 사이즈를 그대로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그 오류가 발생을 하지만 서비스는 기동은 됩니다. 실제로 이제 디프리케이트 됐다라는 메시지가 확인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메타스페이스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진 않는데 메타스페이스로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펌 영역에 저장 일부 데이터가 실제 그 펌 영역에서 빠지고 킴 영역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7 운영하시던 고객사에서 1.8로 올리실 때는 기존에 사용하던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그 자바 버전을 올린다라고 가정하면 킴 영역의 사용률이 예전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실 부분은 IBM 벤더의 JVM 오브젝트 구조입니다. 앞서서 보셨던 부분은 핫스팟 계열이었고요. 크게 이제 JVM, 상용 JVM을 운영하시는 고객사는 이제 핫스팟이라든지 IBM 두 가지 계열의 JVM을 많이 사용들을 하실 텐데 이번에 살펴볼 부분은 IBM 쪽 JVM이 되겠습니다. IBM JVM 같은 경우는 그 오브젝트 구조 자체가 자바 5 이전과 5 버전 이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바 5 버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헤더부하고 오브젝트 데이터 영역 그리고 해시코드 크게 이제 세 가지 구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헤더부 같은 경우는 그 사이즈나 플래그 영역 그리고 MPTR, 락워드 크게 세 가지 헤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사이즈나 플래그 부분은 그 핫스팟 계열의 오브젝트에서 보셨던 앞에 보셨던 이제 플래그 관련된 세팅하는 이런 부분들의 헤더부가 되겠고요. MPTR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어드레스 저장되어 있는 그 메타 정보의 주소 번지가 저장되어 있는 이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락워드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오브젝트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할 때 락을 잡는다든지 이런 각종 락과 관련된 플래그를 세팅할 수 있는 이런 헤더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해시코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해시코드는 말 그대로 해당하는 이 오브젝트에 대한 메모리 주소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해시코드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바 5 이전까지는 한 가지 오브젝트 레이아웃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바 5 버전 이후부터는 그 핫스팟 계열과 마찬가지로 IBM JVM도 일반 오브젝트하고 어레이 오브젝트로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는 이런 형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버전 이전에서 보셨던 플래그 헤더라든지 MPTR 이런 헤더들이 합쳐져서 V테이블이라고 하는 헤더 영역으로 하나로 이제 합쳐지게 됐고요. 그리고 락워드 그래서 두 가지 헤더로 관리를 하게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레이 어레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레이 사이즈를 관리하는 헤더부까지 해서 오브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부분은 그 IBM JVM의 흰 메모리의 구조입니다. IBM 계열 같은 경우는 흰 메모리 구조가 1.4 이전과 1.5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4까지의 흰 메모리 구조를 보시면 핫스팟 계열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제너레이션 구조가 아닌 원힙, 통힙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힙 자체가 시작과 끝까지 하나의 연속된 공간으로 할당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힙 베이스부터 시작해서 힙 탑까지 사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실제로 현재까지 사용된 영역을 힙 리밋으로 관리하는 이런 식의 원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물리적인 구성은 원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제 논리적으로 관리를 하는 몇 개 영역으로 나눠서 좀 관리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클러스터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일반 오브젝트가 할당되는 힙 영역, 캐시, 그리고 LOA 영역 이렇게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클러스터 영역 같은 경우는 그 핫스팟 계열의 JVM에서 보셨던 메타 에어리어, 펌 영역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의 메타 정보라든지 스태틱 변수라든지 이런 오브젝트들이 우선적으로 할당되는 영역이 클러스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 오브젝트는 힙 영역에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오브젝트의 경우에도 그 캐시 영역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몇 바이트짜리 작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캐시 영역에 우선적으로 할당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LOA 영역 같은 경우는 그 큰 사이즈의 오브젝트, 굉장히 큰 사이즈의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LOA 영역 쪽으로 우선 할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역을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IBM 그 JVM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4까지 IBM JVM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슈가 흰 메모리 쪽에서 그 메모리 조각화 관련된 프래그멘테이션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힙 자체가 원 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오브젝트가 할당되고 가비지 컬렉션에 의해서 해제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메모리에 이제 조각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나중에 가서는 전체 메모리 여유 공간은 충분히 그 사이즈, 일정 사이즈 이상 남아 있는데 이 연속된 공간이 아니라 다 조각이 나 있다 보니까 실제 오브젝트를 할당하려고 찾아봤더니 연속된 공간이 없어서 메모리 조각화에 의한 OOM이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원입이긴 하지만 그 오브젝트 사이즈별로 논리적인 영역을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화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JVM 힙, IBM JVM 힙의 특징, 1.4까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원힙으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제너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시스템 힙하고 힙으로 구분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 힙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앞에 그 클러스터 영역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일반 힙 영역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특징은 프래그멘테이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화 현상에 의한 이슈가 많이 발생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M JVM에서도 이제 힙 사이즈 관련된 옵션들을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힙 사이즈 관련된 옵션들이 그렇게 많이 제공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IBM JVM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JVM의 구조라든지 내부적인 각각의 이제 그 퍼포먼스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최적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튜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옵션을 다양하게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핫스팟 계열 같은 경우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복잡하고 실제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성능, 최소 성능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최적화를 위해서는 각각의 구조에 맞게 옵션으로 튜닝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4까지, 자바 1.4까지의 IVM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그 자바 1.5 이후의 IBM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4까지의 원 힙이었던 힙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구조 쪼개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핫스팟 계열의 힙 메모리 구조와 거의 유사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5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이렇게 제너레이션 구조를 가지고 갔다. 하지만 1.5에서도 이 제너레이션 구조가 디폴트는 아니야. 실제 그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옵션을 적용을 해 주셔야만 이렇게 제너레이션 구조로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힙 메모리 구조가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폴트 설정으로는 여전히 1.5 이상도 원힙으로 관리되는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너레이션 구조는 핫스팟 계열과 거의 유사하게 널저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0영역이 되겠고요. 테뉴어드 영역, 그래서 올드 영역 이렇게 동일하게 관리를 하는 이런 구조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자바 1.5의 이제 IBM, JVM 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4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 힙하고 일반 힙, 이 부분이 이제 분리가 돼서 각각으로 이제 관리가 됐는데 1.5부터는 이 부분이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레이션 구조를 가기 위해서는 GC 폴리시에 젠라고 하는 이런 옵션을 제공을 해서 옵션을 사용하셔야만 내부적으로 힙 메모리 구조가 제너레이션 구조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 2.5부터는 IBM JVM에서 제공하는 옵션이 몇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제너레이션 구조로 바뀌다 보니까 각 그 영역별로 사이즈 지정할 수 있는 옵션, 기본 옵션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추가로 제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JVM 힙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보실 부분은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힙 메모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가비지 컬렉션이 어떤 것인지 가비지 컬렉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에서는 메모리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메모리 할당은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해제는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 해제와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는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작업인데요. 실제로 힙 메모리의 특정 오브젝트를 삭제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가비지 컬렉션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JVM 벤더라든지 JVM 버전별로 동작 방식이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을 그 힙 메모리와 관련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가비지 컬렉션의 특성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수행이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비지 컬렉션을 아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일명 스탑 더 월드라고 해서 그 JVM 세상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이런 현상이 가비지 컬렉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도 역시 JVM 벤더별로 하나씩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이제 핫스팟 계열의 JVM 쪽인데요. 핫스팟 계열의 그 가비지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핫스팟 계열 자체가 제너레이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션별로 각각의 가비지 컬렉션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 GC하고 풀 GC. 그래서 마이너 GC 같은 경우는 0제너레이션, 0영역에서 발생하는 가비지 컬렉션을 통칭해서 마이너 GC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이너 GC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0영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게 잡혀 있고 그리고 오브젝트가 최초로 할당되는 영역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수행이 끝남에 따라서 오브젝트가 빈번하게 생성되고 삭제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GC 자체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리즘이 구성이 되어 있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GC에 의한 가비지 컬렉션에 의한 서스펜드 현상도 굉장히 짧게 구조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GC 같은 경우는 실제 어플리케이션 수행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GC 같은 경우는 메이저 GC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올드 영역 쪽에 그 가용 메모리가 없을 때 풀 GC가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드 영역 또는 이제 펌 영역에도 메모리가 부족할 때는
풀지시를 통해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풀지시가 실제 어플리케이션 수행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 풀지시가 발생할 때는 서스펜드 현상,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스탑 더 월드, 어플리케이션이 중지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올드 영역 사이즈가 큰 그런 원인도 있고요. 올드 영역 같은 경우는 그 전체 GC 자체를 어플리케이션을 중지시켜 놓고 하는 작업이 내부로 수반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중지, 멈춤 현상이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스팟 계열의 이제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면 대부분의 그 튜닝 포인트는 풀지시 타임을 얼마나 줄일 것인가,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실 부분은 이제 하스팟 계열 JVM에 대해서 가비지 컬렉터의 종류입니다. 그 하스팟에서 제공하는 가비지 컬렉터는 크게 이제 5가지, 가장 최근에 나온 그 지원 지시까지 해서 6가지 컬렉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 장표부터 각각의 컬렉터별로 상세하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살펴보실 부분은 시리얼 컬렉터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하스팟 계열 JVM의 기본 가비지 컬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즈 시리얼 지시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영영역과 올드영역 각각의 이제 그 GC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영영역은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올드 영역은 마크 앤 컴팩팅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 시리얼 컬렉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스펜드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현재 그 운영 환경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개발 모드 옵션을 설정하시게 되면 기본 컬렉터로 동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이제 패러럴 컬렉터입니다. 패러럴 컬렉터 같은 경우는 흔하게 이제 스루풋 위주의 컬렉터라고 말드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리얼 컬렉터와 다르게 패러럴 컬렉터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가비지 컬렉션 스레드가 멀티로 떠서 여러 개의 그 컬렉터 스레드가 동시에 병렬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유즈 패러럴 지시 이 옵션을 통해서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패러럴 컬렉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영영역은 패러럴 커피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변경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 올드 영역은 그 시리얼 컬렉터와 마찬가지로 마크 앤 컴팩팅 동일하게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패러럴 컬렉션 같은 경우는 영영역에서 패러럴 카피 방식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러럴 카피 동작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 여러 개의 가비지 컬렉션 스레드가 동시에 패러럴로 카피 작업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래 보시는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제 시리얼 컬렉터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오브젝트를 다음 영역으로 프로모션하는 복사를 하는 작업을 수행할 때는 필연적으로 전체 오브젝트 그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그 오브젝트를 메모리 복사하는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이 동반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하는 그 실제 카피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이 과정 중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어플리케이션 수행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패러럴 컬렉터 변경을 하시게 되면 실제 이 컬렉션 스레드가 멀티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해당 그 컬렉션, 카피를 수행하는 작업 자체가 상대적으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플리케이션 멈춘 현상도 줄어들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패러럴 컬렉터에서는 그 카피에 걸리는 시간 자체, 그 서스펜드 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올드 영역 같은 경우는 마크 앤 컴팩팅 알고리즘을 통해서 GC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아래 도표를 보시면 이제 마크, 스윕, 그리고 컴팩션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올드 영역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는 말 그대로 이제 그 가비지 컬렉션 대상 오브젝트 중에서 가비지 컬렉션 대상을 체크하는 이런 과정을 마크 작업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에서 이제 수입하는 과정입니다. 실제 가비지 컬렉션 대상을 스위핑하는 작업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서 해당하는 그 오브젝트가 삭제가 되고
그러면 이제 빈 가용 공간이 이렇게 조각화돼서 남게 됩니다. 조각으로 남겨져 있는 공간을 하나로 뭉치는, 머지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컴팩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컴팩션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제 이제 메모리 조각화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드 영역 같은 경우는 마크, 스윕, 컴팩션 크게 세 단계를 거쳐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보신 컬렉터는 패러럴 컴팩팅 컬렉터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던 패러럴 컬렉터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컬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스루풋 위주의 컬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바 1.6부터 정식으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패러럴 컬렉터 같은 경우는 올드 영역은 역시 시리얼로 동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패러럴 컴팩팅 컬렉터 같은 경우는 그 영영역과 올드 영역 모두 패러럴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패러럴을 완벽하게 구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도 유즈 패러럴 올드 짓이라고 하는 옵션을 통해서 실제 올드 영역도 패러럴하게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영역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이 패러럴 카피로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올드 영역은 패러럴 컴팩팅 알고리즘으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드 영역인 패러럴 컴팩팅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패러럴 컴팩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전 단위로 나눠서 병렬로 처리하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올드 영역의 가비지 컬렉션을 시리얼하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전체 영역을 카피 작업, 카피나 스위핑하는 작업에서는 실제 그 멈춤 현상, 어플리케이션이 서스펜드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이제 리전 단위로 나누어서 멀티 스레드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게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이 서스펜드 현상이 굉장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마크, 서머리, 컴팩션 페이지를 통해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되는 전 과정이 멀티 스레드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서스펜드 타임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보시면 이제 서머리 페이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리마킹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마크를 했던 가비지 컬렉션 대상을 마킹하는 작업을 한번 거치고 난 이후에 한 번 더 실시간으로 이 부분은 이제 컨커런트하게 어플리케이션 수행을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마킹을 하는 기존의 마크 페이지에서 마킹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찾아서 마킹을 하는 작업을 서머리 페이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컴팩트하게 수행이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멈추지 않고 운영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팩션을 통해서 올드 GC가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행이 되는 패러럴 컴팩팅 컬렉터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실 컬렉터는 이제 CMS 컬렉터입니다. 실제 이제 CMS 컬렉터 같은 경우는 아까 패러럴 컬렉터와 다르게 로포즈 컬렉터라고 해서 응답 시간에 초점을 맞춘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컬렉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바 1.5부터 정식으로 릴리즈가 된 컬렉터이고요. 그래서 실제 옵션 같은 경우는 유즈 콩 마크 스윕 GC라고 하는 이 옵션을 통해서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영역별로 알고리즘을 살펴보면 영역은 이제 패러럴 칼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드 영역이 이제 패러럴 GC와는 다르게 컨커런트 마크 스윕이라는 알고리즘으로 동작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영역 쪽에 컨커런트 마크 스윕이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그 패러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컨커런트하게 가비지 컬렉션 작업을 수행을 한다. 이 패러럴과 컨커런트의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는 그겁니다. 패러럴은 멀티 스레드로 작업은 하지만 역시 서스펜드 구간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커런트 작업은 실제 그 컨커런트라는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동시에 어플리케이션 수행과 동시에 별도의 가비지 컬렉션 스레드가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커런트 작업이 많을수록 어플리케이션 서스펜드 현상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커런트 GC로 인해서 퍼즈 타임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컬렉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드 영역의 이 그 CMS, 컨커런트 마크의 수입, 이 알고리즘을 도입을 하게 되면 또 한 가지가 컴팩션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팩션은
컴팩션 하는 작업 수행 중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멈춘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실제 이제 CMS 옵션을 사용하시게 되면 프리징 현상이 그만큼 더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대로 메모리 조각 현상은 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시면은 각 페이지별 이니셜 마크, 컨커런트 마크, 리마크, 컨커런트 스윕 이런 페이지들이 동작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빨간색 영역으로 된 부분이 어플리케이션이 멈추는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패러럴 비교했을 때 많이 그 구간이 좁혀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컨커런트 작업들도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수행이 멈추지 않고 동시에 이제 GC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구간들도 굉장히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더형하게 CMS 옵션을 통해서 동작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크리멘털 컬렉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바 6 버전부터 1.6부터는 디프리케이트 됐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창기부터 제공됐던 로포즈 컬렉터, 응답 시간에 초점을 맞춘 컬렉터이긴 한데, 이게 시리얼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상 자바 1.6부터는 디프리케이트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스팟 계열에서 살펴보실 컬렉터는 가비지 퍼스트 컬렉터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자바 1.7부터 정식으로 릴리즈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로포즈 컬렉터인데 괄호하고 이제 리얼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에서도 이 지원 GC를 릴리즈하면서 이제 GC 알고리즘은 거의 이제 최적화가 됐다라고 공언할 정도로 이 지원 GC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최적화된 컬렉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MS 컬렉터를 대체해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향후에는 이 CMS 컬렉터를 대신해서 지원 GC를 기본으로 가지고 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유즈 지원 GC를 옵션을 사용을 해서 활성화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유즈 지원 GC 옵션을 활성화하게 되면 전형적인 핫스팟 계열의 이제 제너레이션 구조, 물리적인 영역 구조가 사라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영역하고 올드 영역, 이런 물리적인 영역 구분이 사라지고요. 기본적으로 흰 메모리 구조 자체가 리전 단위, 1MB 단위의 리전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가비지 컬렉터 스레드가 각각의 리전 단위로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이런 구조로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는 이 화면 자체가 실제 흰 메모리 전체의 구조라고 이제 보시게 되면 각각의 영역이 리전으로 표시가 되죠. 올드 리전, 영 리전, 서바이벌 리전 이런 식으로 이제 리전으로 해서 메가바이트 단위의 리전으로 이제 구분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컬하게나마 논리적으로는 올드, 영 이런 구분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리전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프로모션, 메모리 카피, 오브젝트 카피에 의한 이런 작업들 말고는 크게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0에서 올드로 넘어가는 이런 프로모션 작업 자체는 동일하게 발생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절대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지진 않는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비지 퍼스트 컬렉터를 활성화하게 되면 페이지가 굉장히 여러 개로 쪼개져서 수행되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GC, 그리고 컨커런트 마크, 올드 리전, 컴팩션까지 각각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GC 방식 같은 경우는 0GC하고 올드 GC가 각각 수행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원 GC 같은 경우는 리전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GC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0영역에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하고 컨커런트 마킹 작업을 하고 올드 리전 쪽에 리마킹 작업, 그리고 올드 리전의 해제 작업, 스위핑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컴팩션까지의 작업 자체가 거의 대부분의 작업이 컨커런트하게 수행이 된다. 그리고 잠깐 마킹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잠깐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이 중단되는 서스펜드 현상이 짧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원 GC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의 수행이 거의 멈춤이 없이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보실 부분은 IBM 계열의 가비지 컬렉션 부분입니다. IBM 쪽은 가비지 컬렉션의 특징은
그 핫스팟 계열의 JVM보다 정형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게 마크 스윕 컴팩션이라는 요 크게 세 가지 틀 안에서 동작을 하고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터의 변경보다는 각각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맞춰서 버전업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BM JVM에서 제공하는 가비지 컬렉터는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지원지시처럼 가장 최근에 IBM 쪽에도 지원지시가 대응되는 동일한 가비지 컬렉터가 추가되긴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전까지의 컬렉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전까지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컬렉터가 제공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컬렉터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보실 부분은 그 OPT 스루풋이라고 해서 그 핫스팟 계열의 가비지 컬렉터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패러럴 컬렉터와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다기보다는 이제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스루풋에 초점을 맞춰진 컬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GC폴리시, OPT 스루풋이라는 이런 옵션을 통해서 활성화돼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OPT 스루풋을 활성화하게 되면 가비지 컬렉션을 이제 패러럴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스펜드 타임이 역시 상대적으로 길게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제 옵티 스루풋을 활성화하게 되면 그 컴팩션 적은 얼로케이션 페일리어,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실패했을 때만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특정 조건이 되었을 때 내부적으로 알고리즘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팩션이 항상 수행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핫스팟 계열에서는 올드 영역은 무조건 이제 패러럴일 때는 컴팩션을 수행하는 이런 반면에 IBM 계열에서는 컴팩션을 선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 어플리케이션 프리징 타임이 상대적으로 조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제 마크, 스윕, 컴팩션 세 가지 단계로 동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패러럴로 해서 가비지 컬렉션이 수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OPT AVG 퍼즈라고 하는 옵션입니다. 이 컬렉터 같은 경우는 이제 퍼즈 타임 계산에 초점을 맞춰줘서 그 핫스팟 계열의 CMS 옵션과 대응되는 이런 가비지 컬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C 폴리시의 OPT AVG 퍼즈라고 하는 옵션으로 활성화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레드가 컨커런트하게 가비지 컬렉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가비지 컬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컬렉터 같은 경우는 그 자바 1.4와 자바 1.5 이상이 그 가비지 컬렉션 수행 방식이 다르게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버전별로 동작 방식 차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바 1.4까지 보시면 그 마크 스윕 컴팩션 단계를 보시게 되면 마킹하는 작업은 컨커런트 작업. 그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멈추지 않고 컨커런트하게 가비지 컬렉터가 이제 컬렉션 작업을 수행하는 이 부분을 도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첫 번째 마킹에서는 동시 컨커런트 작업을 수행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번 멈춤 현상이 있긴 합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컨커런트 마크 작업을 수행한 이후에 스윕이라든지 컴팩션 작업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을 멈추고 작업을 수행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자바 1.4까지의 이제 그 OPT AVG 퍼즈 이 컬렉터 같은 경우는 완벽한 CMS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컨커런트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완전한 형태의 컨커런트 작업을 수행하는 컬렉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자바 1.5부터는 이 부분에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작업에 대해서 컨커런트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하고 스윕하고 컴팩션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컨커런트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변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그 가비지 컬렉터는 젠컨이라고 하는 컬렉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VM에서 1.5부터 그 제너레이션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젠컨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흰 메모리가 제너레이션 구조로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젠컨 옵션을 주시게 되면 내부적으로 오브젝트의 프로모션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영역과 올드 영역이 각각의 GC로 나누어서 수행되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도록 변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젠컨 옵션을 주시게 되면 이렇게 그 스캐빈지라고 하는 이런 그 영영역의 가비지 컬렉션 작업하고
그리고 올드 영역의 작업이 각각으로 수행되는 글로벌 컬렉션이라고 하는 이런 작업까지 각 영역별로 가비지 컬렉션 작업들이 순차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컬렉터인데요. IBM JVM에서 서브풀이라고 하는 컬렉터입니다. 메모리와 관련된, 메모리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작업이라기보다는 실제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컬렉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컬렉터고요. 실제 그 흰 메모리 자체가 오브젝트들이 흰 메모리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그 할당 가용 공간을 찾는 프리리스트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흰 메모리 프리리스트를 관리하는 이 공간 자체가 디폴트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요청이 오면 오브젝트를 할당하기 위해서 이 프리리스트를 뒤져야 되는데요. 이 작업은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의 오브젝트만 프리리스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작업을 하는 와중에는 다른 오브젝트들은 뒤에서 대기하는 낙 경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브풀 옵션을 쓰시게 되면 프리리스트 자체를 멀티로 관리할 수 있도록 쪼개서 일종의 리전 단위로 이제 쪼개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리리스트로 동시에 여러 요청이 들어오도록 나누어서 흰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 메모리 할당과 관련된 낙경합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는 가비지 컬렉터가 서브풀 컬렉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리스트가 여러 개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코어가 좀 많은 대용량 서버 이상에서만 16코어 이상의 대용량 서버에서만 서브풀 컬렉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부분은 흰 메모리 이슈의 대응 방안입니다. 앞서서 이제 흰 메모리가 이슈가 왜 발생을 하는지, 메모리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번 보실 항목은 흰 메모리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가, 각각의 유형별로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메모리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하실 일은 이슈 유형,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 흰 메모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 크게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웃 오브 메모리, OM이 발생하는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OOM이 발생하는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 가지 원인이 있겠죠. 어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 누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최종적으로 이제 가용 메모리가 점차 소진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는 이런 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과도하게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메모리가 부족해서 OM이 나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SQL을 호출하면서 그 DB에서 결과셋을 많이 가지고 와서 메모리에 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이제 흰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다가 메모리 부족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슈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 두 번째 큰 유형은 이제 롱지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비지 컬렉션에 의한 포즈 타임이 길게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이 전체적으로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발생을 하면 명확하게 원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 롱지시에 의한 성능 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잘못된 흰 메모리 크기를 지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사이즈를 잘못 지정했다든지 아니면 절대의 크기를 흰 메모리 사이즈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GC가 과도하게 많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올드 영역의 GC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경우 GC를 하더라도 가용 메모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GC가 수행되는 그런 악순환을 유발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사용 패턴, 어플리케이션이 메모리를 사용하는 패턴하고 맞지 않게 GC 옵션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GC에 의한 퍼즈 타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GC 옵션을 어떻게 튜닝하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이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이제 대응 방안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음이 발생했을 때,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흔하게 사용하는 패턴은 그 힙덤프를 발생시키죠. 아웃 오브 메모리 발생했을 때 힙덤프를 생성하는 옵션을 JVM 옵션에 추가하시게 되면 그 OM이 났을 때 힙덤프가 생성이 됩니다. 이 힙덤프를 가지고 힙덤프 분석 툴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 툴이 있기 때문에 힙덤프 분석하는 이런 툴을 통해서 어떤 오브젝트가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오해물 유발했는가를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힙덤프만 가지고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힙덤프 분석에서는 어느 오브젝트가 메모리를 점유했는가는 알 수 있긴 하는데, 이 오브젝트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호출했는지 이런 호출 관계에 대한 정보는 따로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힙덤프 분석을 통해서는 오브젝트의 유형만 파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OM 발생했을 때는 APM 솔루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APM 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느 오브젝트가 메모리를 점유하는가에 추가적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해당 오브젝트를 호출했는가까지 같이 제공을 하기 때문에, 실제 OOM 발생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APM 솔루션의 데이터들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시는 게 더 분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아웃 오브 메모리의 원인을 찾고, 원인 분석만 하면 사실 아웃 오브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부분,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메모리 누수가 있었는지만 찾으면 수정하는 부분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원인을 찾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 발생했을 때 흰 메모리를 과다 점유한 오브젝트를 파악을 하고 해당 오브젝트를 호출한 어플리케이션을 확인을 하면, 실제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오브젝트를 핸들링하는 쪽에 로직을 분석을 해서 메모리 누수인지 아니면 메모리를 과다하게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각각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슈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롱지시와 관련된 유형이 발생을 했을 때, 가비지 컬렉션에서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지연이 발생한 유형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데이터는 GC로그를 일단 옵션을 걸어서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GC로그를 생성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역시 GC로그도 이제 분석하는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GC 패턴, 메모리 사용률 패턴을 우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 사용률이라든지 GC에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비지 컬렉션과 관련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가비지 커터들, 이런 옵션을 통해서 최적화, 튜닝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런 데이터들은 이제 APM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APM 솔루션을 가지고도 가비지 컬렉션 모니터링, 이제 튜닝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비지 컬렉션 튜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어플리케이션에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패턴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런 패턴에 따라서 메모리 크기를 조정을 하고 GC 옵션을 조정을 해서 최적의 옵션이라고 판단되는 이런 옵션을 찾을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비지 컬렉션 옵션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환경에 맞는 최적의 옵션을 계속해서 찾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웨비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사항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